해는 해는 금방 졌네요. 예.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지금 시간은 정각 18시입니다. 예. 어머님께서 금방 정심, 저녁 아니고 정심을 금방 드시고 지금 쌀쌀한 날씨입니다만은 산불을 나왔어요. 한 1시간 반 예정으로 동네 골목을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시 반경에 집에 도착해서 조금 쉬었다가 한 10시쯤에나 저녁을 드시고 주무시면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온도는 지금 한 15도? 그 정도 이상이 됩니다. 바람이 약간 불어서 체감은 좀 더 낫겠죠. 그렇게 좀 쌀쌀한 편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놀고 시장 보고 오늘 할머니 추운데 갔고요.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재밌게 놀다 오셨겠네? 낮에는 날씨 좋았잖아요. 춥다 하네. 낮에는 좋았어. 할머니 오늘 아마 무장거에 응? 무장거에 한번 삥 갔다 와서 저녁 먹으려고. 애쓰요 그러오잖아.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오늘 가서 드냐? 친구가 사줘서 먹었어. 예. 예. 조금 쌀쌀한 편이에요. 저는 지금 한 영하의 날씨에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조금 추위를 더 타요. 저보다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극경사네요. 좀 무장하고 왔는데 어쩌실라가 모르겠네요. 이제 2025년 10월 24일을 또 기약을 하면서 오늘 1년 전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1년 후에도 이렇게 어머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면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그런 망설임과 희망으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5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어머님 모시기 6년 차에 진입을 하느냐 그런 시점입니다. 매사를 집중하고 이것이 아니면 어쩌겠는가 혹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는가 이런 망설임으로 매사를 집중해서 신중하게 합니다. 그것이 제가 보니까 가족 요양 조금 방금 위험했네요. 가족 요양 롱런의 첫걸음 같아요. 내가 급격하다 보니까 촬영은 잠시 중단할게요. 급경사를 좀 피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하다가 끊겼습니다만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어머님처럼 손발을 못 쓰고 지금 앞도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환자분을 가족요양할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원천 봉쇄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만이 사고가 안 나지. 자칫 잘못하면 제가 하다 보니까 역시나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어머님은 한 지금까지 6번 정도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든지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보호를 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희귀하게 매 사건마다 희귀하게, 좀 더 정확히 수치로 표현하자면 1% 확률을 뚫고 다 생존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1% 확률. 마지막 사고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간이 이동 변기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동 보조기구 있잖아요. 밀면서 가는 거, 그걸로 가다가 앞으로 엎어진 사고인데요. 그때도 거짓 목뼈가 부러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그런 대형 사고였는데, 얼굴이 약간 좀 찢어지기만 하고 또 괜찮았어요. 이건 뭐 1% 사고가 아니라 1000분의 1 확률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머님 골다공증 환자인데 정상인도 그렇게 넘어진다면, 제가 그렇게 넘어져다만 목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은 논리로, 상황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논리로 설명으로.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아이고. 잠시만요. 또 여기가 달동네라서 경사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좀 유머다 싶어서 다시 촬영을 약간 중단했습니다. 아까 낮에 보니까 낙엽이 둥글더라고요. 바람이 좀 불면서 낙엽이 뒹구는 그런 첫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전에 그 떨어진 낙엽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가을 낙엽이 아니고, 여름에도 가끔 잎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떨어진 낙엽은 가을 낙엽이더라고요. 보니까 가을철. 어머님께서 앞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휠체어 산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저는 처음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뺨을 스치는 바람, 따스운 바람이 됐든 차가운 바람이 됐든, 혹은 눈발, 혹은 가랑비, 혹은 이렇게 방금처럼 차가 스치는 소리, 사람들이 웃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낙엽 뒹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머니 몸과 마음을 항상 리프레시, 재설정해 줍니다. 거의 어마어마하죠. 요양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저도 어머님과 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게 좀 기다려. 삥 돌다 가자. 언니 동네 좀 삥 돌다 가게. 알았지? 동생이 한 2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 5년 차다 보니까 이 가정요양 문제로 형제간들과 좀 약간 다투거나 혹은 의견 충돌 혹은 의견 충돌을 하기 싫어서 그냥 말을 사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상당히 그 가족 형제 자매 간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피를 섞인 형제간들도 부모 문제로 충돌하기 싫어서 이렇게 아예 뭐 말을 안 해버리고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묻어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직장 있을 때는 직장 이러니 하고 이해했지만은 이제 정년 퇴직했으면 조금 이렇게 친어머니를 모시니까 형제 자매가 옛날에 근무한 것보다는 자주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잠깐만요. 네, 사실상 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데 아주 그 필요한 경우에는 거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기하게도 의견 충돌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형제 자매 간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저도 어린 나이에 중견 간부를 했고 도중에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그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제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걸 다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형제 자매가 말해줘도 그것을 못 믿어요. 이제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겠죠. 많이 슬프고 아프고 울면서 형제 자매가 말했던 것을 이제 훗날 기억을 하겠죠. 어찌됐든 오늘도 동생이 왔다 가서 조금 거들어 주고 갔어요. 그 또 와중에 어떤 문제로 또 말을 하는데 좀 건방지게 말을 해서 알았다고 접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접는 것에 훈련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별론데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 칼라를 보여주기에는 이제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거야 쉽죠. 쉬운데 그것은 신의 이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꼈다기보다도 깨우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미션 스쿨을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 교훈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한국말인데 누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뜻 아무것도 모르고 3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믿음이 뭐고 소망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그 피상적으로만 알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은 그 고린도전서에 그 말이 나온다 그러죠. 그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다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심성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오버하려나 몰라도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 포함해서 그 뜻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제가 교인은 안 다닙니다만은 그 종교에 대해서 피조물들 입장에서 엄청난 탐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1년 365일. 분명히 인간은 피조물이 분명하고 분명히 사후 세계는 있는데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가서 현재 제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내 조물주가 보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일 것인가. 더불어서 내가 이 생을 떠나서 이 생에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이 사회에 이롭고 결국은 조물주에게 조물주의 뜻에 맞는 것이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이 전혀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떠나서.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의미를 제가 조금은 살면서 간파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알고는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사랑이 최고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체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모든 종교의 종착역은 사랑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떠나서 혹은 뭐 불교 경전, 뭐 마음의 뭐 성경을 떠나서 저는 모든 종교의 종착역은 사랑이다. 그걸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왜 그냥 우리가 얘들을 키워봤잖아요. 공보든 째보든 얘들이 우리들 앞에서 서로 사랑할 때 부모 마음이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도우면서 산다는 것이 내 주인이 보기에는,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 할아버님이 보기에, 우리 선조들이 보기에, 멀리는 조물주가 보기에는 가장 흐뭇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있는 글로 제가 표현할 수는 없었죠. 근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최한순 씨 있잖아요. 산까치아를 부르는 최한순 씨, 그분이 부른 사랑이라는 노래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노래 끝부분에 탁 나오는데 저의 머리를 쾅 때리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예전에 들은 노래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 한마디가 그렇구나, 그러는구나. 이건 제가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라 얼른 이제 저한테 피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적어도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예. 조건도 없고 밑도 없고 끝도 없고 한도도 없고, 이 사랑은 그것이 조물주 뜻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가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에 제가 어머님을 2분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2분 이상. 설령 어머님께서 곤히 주무시는 시간에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또 아예 식물인간처럼 아예 힘이 없으면 뭐 2분이고 1시간이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루 떨어져도 안전사고 안 나면 가능하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근데 어머님께서는 혼자 일어서실 수 없고 걷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기우뚱 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려면 그 기우뚱 하는 그 힘이 조금 더 나요. 더 나가지고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오라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주무시는 시간에도 2분 이상은 못 벗어나고, 부득이 동네 슈퍼를 갔다 올 때는 어머님께서 발버둥 치셔도 혹은 침대 밑으로 떨어지셔도 대형 사고가 안 날 그런 장치를 하고 나서 제가 슈퍼를 갔다 오죠. 이런 삶이 장기화 될 때 얼마나 제 몸과 마음이, 정신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동생들이 혹은 내 형들이 저에 대해서 다소간만 무관심 한다면, 아예 형제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좀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죠. 더더군다나 한 달에 몇십만원 돈은 주니까 그런다 그러면 더더욱 내가 힘들어지죠. 차라리 못나고 못생기고 없이 살고,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괜찮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동생이 와서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이 언쟁은 이렇게 부모님 건에 관한 언쟁도 언쟁이거든요. 기타의 대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극히 부모님과 공동 관심자 외에는 그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사실 참 슬픈 일이죠.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춥다, 덥다 이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도 또 뭐가 나와요. 예. 지금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고 예시를 들지 못한 것을 경험자는 아마 알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 광주 날씨가 좀 춥고 영상 11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참 춥다 그러면 우리 동생이 안 추워 오늘 따뜻해 이래요. 아침에 일기예보고 10도면 추운 거 아니겠어요? 바람도 부는데. 근데 동생은 따스워 그래요. 아니다고. 문 열어놓자고. 여기까지 대화는 평범한 대화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풀어갈 때 피를 나오는 형제 자매가 대화는 무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밖을 봤죠. 밖에는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 좀 불었어요. 오늘 오전에 따사롭고 그런데 그래도 온도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약간 차가웠는데 동생은 이제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바람을 못 느끼죠. 가을 햇살만 받고 왔죠. 그런 게 더운 거예요. 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접어버렸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어머님 휠체어 모시고 오전에 산보하다 보니까 괜찮아 영상 11도 치고는 그렇게 추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사소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러면 영상 11도인데 밖에 춥지 날씨는 쾌청하다만 이러면 내가 차 타고 와서 막 바깥 공기를 못 쐬서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날씨는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부드럽게 넘어갈 일인데 더 이상 어떤 뒤에는 없이 덥다고 뭐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화가 거기서 끊기죠. 근데 이게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미세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저도 가족 요양에 피곤해 있고 동생도 아마 피곤할 거예요. 거의 일주마다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가는 게 그래도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는 다른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피곤할 것이고 상대적 피곤이 거죠. 내가 하는 3651의 이 즐거우고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걔는
개가 피곤한 거예요. 주말마다 한 번씩 들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 등산도 못 가고 골프 모임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생이 뭐라 하면 그래 알았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판단과 일체의 여운과 일체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머님께 제가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 제가 연연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적으로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에게 지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나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결국은 자기 자신은 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는 사실 걔들은 잘했어요. 제가 사실상 부모님을 요지경으로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따지보면 그래요. 걔들은 잘했어요. 내가 방탕한 할 때 걔들은 저보다 100배 더 잘했기 때문에 또 그 점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해도 제가 그것을 1000번 100번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았다 해버리고 그냥 동생과 대화는 매끈하게 깔끔히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죠. 일체 여운도 없다고. 모든 범인은 나다. 부모님을 봉사를 만들고 이렇게 대소면도 못 가리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서지도 못하게 만든 가장 큰 범인이 칠남매 중에 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 더한 고독 이 저한테 엄습하더라도 아마 저는 범인으로서 충분히 그 죄값을 치른다 생각하고 엎드려서 두 손으로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내고 헤쳐서 그 즐거운 암흑 속에서 한 줄기 입술 찾아서 또박또박 걸어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1% 과장도 없어요. 지금이 가을 한복판이죠. 참 평화롭네요. 공기도 왠지 온도가 습도가 맞아서 그런지 쾌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 보면 어머님이 허리와 목 근육이 많이 훈련이 됩니다. 급정거, 급출발, 급커브 이런 것들이 이게 목과 허리 근육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그 과정을 넘으셨어요. 5년 동안 이거 하나 얻은 것만 저는 돈을 많이 번 거죠.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병원에서 거진 강제적으로 퇴원했죠. 장기화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는 목을 가누지 못했어요. 허리는 좀 힘이 있었는데, 그래서 퇴원하기 한 3, 4일 전에 이 목이 있는 휠체어를 살짝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퇴원, 이제 그 와중에 퇴원했죠. 하다가 퇴원 후에 아마 하루 이틀은 목을 잡고 이렇게 휠체어 산보를 한 것 같은데 3일째부터인가 어느 정도 어머니께서 목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계속 이렇게 휠체어 산보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지간한 급정거나 급출발, 급회전, 어떤 특히나 이렇게 막 요철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혹은 긴 호흡이 생겨도 어머님은 그대로 이렇게 목을 감으시더라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빠칩니다, 바닥에. 앞으로 한 1시간이 더 남았는데요. 여기서 촬영을 끝내죠. 또 가파른 언덕길이니까.